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미증시가 워낙 안 좋게 빠져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많이 빠졌죠. 뭐 이유들을 살펴보면 아마존이 14% 빠졌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 종목이 14%나 이제 급락을 했죠. 뭐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손실을 좀 봤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과연 늘어날 수 있을 거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을 끌어내렸는데 뭐 증권사들 목표 주가 하향은 있는데 대부분 다 3,000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를 아직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만 하향 뭐 이런 것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존이라는 종목이 뭐 14%나 폭락하다 보니까 뭐 증시가 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애플도 빠졌죠.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실적 이외에 이제 공개됐던 다양한 언급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공급망 문제라든가 중국 수요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분기에는 40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시가총액 20% 정도 되거든요. 이 두 종목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만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라 뭐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330억 달러 지원한다라고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전쟁이 단기 안 끝나나 보다. 전쟁이 단기 안 끝난다라는 거는 지금의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길게 이어지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주가가 싼 게 맞나?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는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FMC 일정 5월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 이제 FMC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당장은 뭐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만은 확실시 되죠. 근데 6월에는 7월에는 연달아서 0.75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추가로 1.5%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번 1.5 그러면 세 달 사이에 2%에 달하는 금리 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힌트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기 전에 일단 좀 주식을 팔아놓고 가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안 좋아진 게 나스닥 주봉이거든요. 나스닥 주봉이 120주선을 깼잖아요. 이 120주선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역대 미국의 어떤 그 S&P 500 지수의 주봉을 나스닥의 주봉을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 선이 이제 121선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조정이 나와도 121선을 뚫고 나가면 바로 튕겨 올라가는 형태가 됐잖아요. 121선을 깨고 아예 멀리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금융위기란 얘기예요. 예, 뭐 이제 과거에 어떤 금융위기급의 급락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면 좀처럼 이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IT 버블이 깨지는 시기라든가 이제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질 때라든가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고서는 이게 추세를 멀찌감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도 금방금방 또 복원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에 120주선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반등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투자자들의 부담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정도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급반등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나스닥이 S&P 500 지수 첫 4개월 낙폭이 마이너스 13.3%였거든요.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제 첫 번째가 대공황 때 1932년에 첫 4개월 동안 28% 빠진 적이 있고요. 1939년도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대공황 이어지고 세계대전 터지고 막 그때 이제 17%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대공황급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60년대 때도 한 9% 4월까지 빠졌었거든요. 빠지고 지그재그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고 1962년도에도 또 역시 이제 초반에 빠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빠지고 지그재그하다 반등 나오고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70년도에도 이때도 또 크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빠지고서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통 4개월 정도 빠지면 웬만하면 조정이
이제 일단 일단락되고 좀 치고받고로 바뀌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전 자료까지 찾아보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제 1960년대까지만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이례적으로 대단히 많이 빠진 상태다. 요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다른 지표는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는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는 올라가긴 했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2.92까지 올라가서 이제 국채 금리 올라갔다 가서 기도를 좀 팔아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가동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라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도 좀 그저 그랬고 국제 유가도 소폭 빠졌고, 그러니까 원자재가 폭락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외환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은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유난하게 많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좀 주식 시장 위주로 좀 많이 빠지고 그 외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던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주요 자산별 자금 동향인데 제가 자꾸 색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벽돌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자금 이탈하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 있다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죠. 채권은 지금 4주째 이탈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말고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유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재료에 매도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나스닥 시총 20% 차지하는 거물급 기업들의 낙폭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근데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존하고 애플에 국한된 기업, 미국 기업 몇몇 기업의 문제를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일종의 소비 위축 뭐 이런 어떤 걸로 해석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빠진 것만큼은 뭐 다른 나라 증시가 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걱정하는 건 긴축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애플이 그 신호로 작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쟤네 기업들 문제지 뭐 이렇게 볼 거냐, 요거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FMC 앞두고 증시 자금이 3주째 이탈했는데 FMC가 딱 이제 시작되는 주간에 다음 주에는 자금이 과연 들어올 거냐, 거꾸로 이제 다 빠졌어 이렇게 되면서 들어올 거냐,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 원자재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돼서 주식 시장이 나 혼자 오버한 건가,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채권 원자재 외환 시장까지 요동을 칠 거냐,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는 평범하게 어설프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채권 원자재 외환이 좀 안정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첫 4개월 미증시가 대공황 수준으로 빠져 있는데 주봉이 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치고받고 하다가도 이제 회복되느냐 아니면 밑으로 빠지느냐,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제 진짜 경기 침체 형태로 밑으로 쭉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급반등하면서 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 2주 정도 다음 주가 대단히 중요하다. 외국인 동향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32, 35%, 그다음에 이제 달러 주봉상 20주선 이게 다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데이터들을 좀 꼼꼼하게 보고 저도 그 내용들 틈틈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시장이 좀 특이해서 특이한 내용 한번 우리가 기록용으로 남겨둘 겸 이제 방송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